아망드입니다. 외계에 없는 IT 팟캐스트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에서 자유 게시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그럼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만나요. Here we go! When you finally got a hold of it.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 노래 한 곡 하고 왔죠. 네. 네, 좋네요. 노래방 어땠나요? 네, Everything 좋아요. 신고에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래도. 네, 그래도 신고에 비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신고는 거벌먼트가 같이 하잖아. SM이 대단해도 거벌먼트를 이길 수는 없지. 거벌먼트 맨 위에 계셨던 분도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거북이 노래 좋아하셨나? 거북이는 노래 왜 좋아해? 대머리라서?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기타 치면서 노래 아, 부르잖아요. 그게 거북이 노래였어요? 네. 나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1부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노래방 어플은 긍정이랑 한번 경쟁해보려고 파괴적인 취미를 좀 한번 파괴 있는 거 좀. 파괴력 있는 네. 취미를 한번 갖고 와봤고 되게 특이했어요. 마이크가 그래, 있다는 게. 마이크가 예외였고 의외였고. 의외였고 지금 마이크를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미디어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비디오로 된 거를. 근데 마이크 해결을 어떻게 하나 우리 그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뭐 간단히 해결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그 취미에 이어서 2부에서는 좀 평범한 취미 갖고 와봤어요. 예. 네. 사진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 모토나리 씨 어디 갔나요? 아니, 모토나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사실은 오늘의 있어야지. 이야기들은 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대. 저번 편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돌아갔다는 거죠. 네. 제 자가발전의 아망드가 네. 아망드라는 이름을 저는 실제로 제 영어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검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인스타그램에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자가발전 팬이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스팸. 그거. 저번에 지난주 이발소에서 말해줬잖아. 선팔합니다. 소통해요. 사진 너무 좋네요. 아,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이스 픽 이렇게 하면서. 샵 자가발전 때문인 것 같아. 장난이고 네. 네. 샵 자가발전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저는 취미가 네. 진짜 인스타그램을 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취미라는 것보다는 인스타그램이 취미지. 네. 사실은.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 네. 그냥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 동시에 올라가는 어플 같이 올려주는 같이 어플. 올리기 편한 거. 같이 올라가 사진 편집용 같이 올려주는 어플. 무슨 생각하셨냐면 이거 인스타그램에 왜 올라가?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거 왜 올라가? 이거 지우고 페북이랑 트위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공유 안 하면 되지 계정을. 그렇긴 한데 이제 누르면 인스타그램이 뜨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트위터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잘 안 하고 인스타그램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눌 건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일단 요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공략법. 그게 있어? 앱 돌리라며 지난주에 아니 돈 안 쓰고. 저는 돈 안 쓰죠. 전 돈 안 쓰죠.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사진을 올릴 때요. 해시태그 사용법? 태그를 열심히 달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소통 마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달아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거 달면 많이 오긴 해. 근데 많이 오긴 해. 댓글도 소통 마팔로 달려요. 그게 문제야. 그래갖고 그 인터넷 보면은 가끔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소통 막 그 원하는 애들이 네. 또 보이면 근데 뭔가 원하는 쿨해 보이지 않잖아. 그 소통 마팔 그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몇 줄 이렇게 엔터 한 다음에 아랫줄에다가 안 글씨 보이게. 가려지게. 그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럼 겁니다. 네, 얌전히 있겠습니다. 네. 일단 태그를 달 때요. 네. 일단 어떤 사진을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음. 일단 뭐 보통 어떤 사진들을 올리세요? 저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들 올리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사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셀카 아니면 음식 사진들. 셀카 아니면 음식으로 나눠지죠 일단. 그렇죠. 네. 뭐 가장 많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 네. 보면은 그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올릴 때 태그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셀카를 올릴 때 셀카라는 태그를 다는 분들이 있고 셀스타그램이라는 걸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는 걸 보면서 이제 태그들을 많이 나열을 해놓으면 네. 좀 많이 좋아요가 달린다라는 말씀을 그치? 드리고 싶어요. 태그가 어찌됐건 많아야. 그 태그가 종류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태그를 고를 때 그 태그로 올라온 사진들이 타겟팅을 많은 잘해야 돼요. 타겟팅이 잘해야 된다. 타겟팅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셀카, 셀스타그램, 그다음에 얼굴, 얼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단 태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태그들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많이 받는구나. 네. 그래서 태그들을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도 되고.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일관적인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태그. 예를 들어 틀처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망드스 포터라는 태그가 있거든요. 네. 그 포토 그 태그를 누르면 제가 올린 사진만 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얘 사진은 여기 들어가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해시태그를 잘 쓰고 계시네요. 근데 그게 그 계정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해시태그를 이용하면은 그런 식으로 파급력 있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내 계정에 안 와도 누가 이걸 따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사실. 해시태그를 그렇죠. 이 해시태그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검색에서 네. 이런 것도 있나 하고 살짝 쳐보면 자동 완성으로 몇 개인지 다 네, 알려줘요. 맞아요. 그렇지. 네, 그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셀스타그램, 얼스타그램뿐만 아니고 음식 같은 경우는 먹스타그램,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책스타그램, 별의 북스타그램 별 진짜. 진짜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책이라고 다는 것보다. 네. 근데 인스타그램은 없다. 인스타그램 그런 많이 안 없어. 올리더라.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근데 태그가 또 너무 많으면 네. 이 새끼 좋아요 받으려고 태그 다네 이런 느낌 받는단 말이에요. 티 나잖아. 응? 다 그게 그리고 알잖아, 너무 우리. 막 이게 있어 약간 낯 뜨거워지는 태그들. 맞아, 소통. 제발 소통이라는 말 좀 하지 마라. 데일리 일상. 근데 그런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은 실장이 말한 대로 네. 태그를 가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엔터 네. 한 다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야? 가장 초보적인. 초보들은요 네. 그냥 써요. 맞아요. 그냥 보이게 해주지. 그냥 보이게 써요. 그냥 두루루 한 그리고 5줄 돼요. 태그가. 나중에 지워. 태그 아니야. 안 그건 지워? 고수고. 고수야? 그럼 나중에 많이 하는 지금? 사람이고 네. 이제 초보들은 네. 태그가 한 5줄 되는데 그거를 내용보다 긴. 다 보이게 써요. 내용이 없어. 그냥 태그야. 그냥 태그만 5줄 있어. 근데 네. 그게 좀 하면은 처음에 오늘 맛있었다 하고 자기 할 말 쓰고. 자기 할 말 쓰고 점점점 하고 이제 태그들을 나열을 하는 네. 거죠. 왜냐면 아래로? 이렇게 되면 모어 버튼이 뜨면서 태그가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좀 중수가 되면요. 네. 중수가 되면 댓글들은 글 내용들은 그냥 내 글에만 써요. 네네. 그리고 댓글을 달아요. 그래도 그 글은 공개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은 실장이 내가 방송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아니야, 경청하는 왜냐면은 거 처음이에요. 나는 그거 공개하는 사실 부끄럽지? 그 글을 달 수 있어. 그 해시태그를 그렇게 달 수 있어. 네네. 근데 당황했어. 그게 뭐라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약간. 그럴 수 네. 있지. 네. 근데 이제 또 태그를 달면 이 새끼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받으려고 이런 거 했네. 네. 이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종자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자기 애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 본인이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난 부족해요. 네. 그리고 그 해시태그들을 댓글에 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댓글들 몇 가지 더 달아요. 뭐 하트 같은 걸 더 달아. 네. 그러면 해시태그 가려져요. 왜냐면 그 댓글이- 예전 댓글은 없어지니까. 네.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수법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좀 많이 쓰는 그 해시태그로 보편적으로 잘 써야 되는 네. 경우인데 이거 약간 계급화에 좀 그런데 초고수들은 네. 문장 안에 해시태그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네, 오늘은 샵 라라랜드를 봤다. 뭐 이런 식으로 넘낙 샵 꿀잼인 것.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뭐랄까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소통이나 뭐나 이런 것들 약간 낯 뜨거운 게 달리는 이유가 사실 지금 내가 올린 사진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해시태그를 올림으로써 그러니까 일종의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에 올리면서 막 나는 카카오톡 필수 앱, 막 이런 거. 뭐 카카오톡, 스마트폰 필수 앱 이런 거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걸 올림으로써 검색의 노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니까 네. 해시태그 원래 사용법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비슷해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잘못해서 마지막에 꼭 태그를 카테고리처럼 다른 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문장 안에 넣는 게 가장 보편적인데 맞아요. 그렇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해시태그를 받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진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하나쯤 달아주는 게 좋다. 해시태그는 필수다. 네, 그리고 맛집을 가더라도 네. 음식점 이름을 해시태그로 좀 같이 적어주시면 음식점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아니요, 검색이 되거든요. 검색이 돼요. 검색이 되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장소 말고도 어떤 게 있다고 칠까요?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너무 맛있어 나는. 짱이지. 최고야. 맥도날드가 맛집이에요. 네. 그럼 맛집이지. 맥도날드라고 쳐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맛집을 가기 전에 요새 포털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인스타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요. 네. 사진을 봐야 되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라고 썼을 테고 서비스가 구리다라고 했으면 진짜 인스타그램은 나만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올렸던 음식 사진을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거 해시태그 찾아와가지고. 해시태그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정보성 해시태그를 다는 것도 도움이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보성 해시태그는 이제 뭐 아름아름 그 인스타그램을 통한 맛집 찾기나 이런 게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더욱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늘어나는데. 아망드가 해주는 게 그 블로그 강좌 중에 SOE 강좌라는 게 있거든요. SEO. SEO. 그게 뭐냐면 이제 내 블로그가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최적화.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돈 받고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용 그걸 SEO를 해주는데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수준 있는 정도라서 이게 그 역대급 자가발전의 이제 정보성 교양 방송으로 남지 않을까. 해시태그 했으니까 네. 위치 태그로 넘어갑시다. 아니 해시태그 그 업체에 대한 해시태그를 좀 얘기해 주자면 이 업체에 대한 해시태그를 자주 쓰는 분들은 업체 사장님이랑 직접 소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글 올려주셨는데요. 뭐 다음에 왜냐면 보통 좀 인스타그램 할 줄 알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면서 이런 그 회사용 그러니까 가게용 SNS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팁 중에 하나가 자기 가게 이름을 SNS로 자주 검색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소통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랑. 혹은 뭐 메뉴판에 이제 샵이라는 게 암묵적으로 해시태그니까 네네. 샵하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 코드를 넣어놓는 가게만의 코드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정기적으로 검색을 해보시더라고요. 다들. 네네네. 그래갖고 뭐 최근 글에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사진 남겨주셨네요.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좀 그게 사용자들이랑 1대1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이제 넘어가서 위치 태그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면 위치 태그. 네, 위치 태그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감고 해시태그 달지 뭐 하고 귀찮고 넘어가잖아. 넘어가는데 위치 태그를 통해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 태그를 꼭 달아주시는 게 좋다.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지를 갔다. 그러면 같이 달아주는 게 좋고요. 네. 아니 그리고 또 배터리 아낀다고 인스타그램 쪽이나 뭐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꺼놓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인스타그램이 아주 긴 말 안 하고 그냥 위치 정보 자체를 끄기 때문에 네네. 안 나와. 그 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네. 근데 위치 정보는 중요하긴 한 것 같은 게 위치 정보가 들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해시태그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뭐 맛집 이렇게만 올렸어 해시태그에다가 그래도 내 위치 정보랑 오버랩이 돼서 그 맛집 정보에 이제 노출이 된다는 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검색할 때는 해시태그보다는 위치를 이용하는 편인데 그래서 네가 해시태그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하는 거야. 난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해시태그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놓고 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너무 안 가고. 실제로 안 가고. 롯데리아 갖고 맥도날드 다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치. 그런 애들 때문에 장소는 그걸 잘 안 하잖아요. 한 개밖에 못 다니까. 그치. 그래서 장소를 저는 검색할 때 많이 써요. 검색할 때 반대로 검색할 때 장소를 쓴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긍정이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좋아요가 달아줘야 늘어나는 거야. 위치 태그를 달아야 이제 검색 유익이 되니까. 그러면 그럼요. 뭐 예를 들어 뭐 성수동에 맛집을 찾는다 할 때 그 네. 위치 태그 기반으로 성수동을 치면은 거기 나오는 맛집 먹을 거 사진을 봐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죠. 뭐 그러기도 하고 보통 장소로 가게 이름을 검색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오자면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요새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험에서 갖고 와요. 네. 수험. 네, 옛날 이름으로 포스케어 그래서 갖고 오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중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이름이 같은 곳인데 다른 이름. 네, 근데 그러면 영어로 된 걸 하세요. 아 왜요? 막 있어 보여서 많이 해 사람들이. 아니 진짜야. 해외 유저들이 많이 눌러요. 인정. 네, 해외 유저들이 영어로 된 걸 많이 눌러요. 그러니까- 네,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비행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네. 한 번도 한글로 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적이 네. 없어요. 그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터미널 A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네, 반성합니다. 영어로 세종대왕님 해줘야 세종대왕님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공유하실 수 있으면 꼭 해라. 왜요? 그게 근데 역유입에 도움이 되나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고요. 그 만약에 내가 트위터로 공유되는데 트위터가 RT가 계속 된다. 네. 그럼 내 걸로 들어와서 좋아요를 누르니까 꼭 하셔라라는 결국엔 들어오니까. 페이스북도 은실장이 내 사진 좋아요 누르면 은실장 친구한테 그 사진 다 보이니까 네. 공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라는 게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죠. 이거를 만약에 쓰려면 내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랑 내 인스타그램 계정이 연동되는 건데요. 네. 이거를 쓰게 되면 가장 그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나 내 피드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나라는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니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지.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내 피드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네네. 컨택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그걸 누르면 내 이메일로 연결이 되고 업체처럼. 이런 것, 네, 업체처럼 근데 그걸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거였어요? 누구나 바꿀 수 있어요. 아, 페이스북 페이지만 몰랐네. 있으면 네. 누구나 바꿀 수 있는데 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 게 조금 이제 복잡하지. 검증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귀찮고 그러니까 네. 안 쓰시는데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네. 인스타 계정에 올인을 좀 하겠다. 네. 이거를 이제 유명하게 만들겠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연령대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네. 남자가 많이 들어오는지, 여자가 많이 들어오는지, 음.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통계 정보들을 되게 그래프로 세세하잖아요, 네, 그게. 생각보다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모토나리 씨 거에서 봤나 봐요. 아니 제 거에서 봤는데. 아, 그래요? 네. 본인 거 만드셨어요? 네네. 그렇게? 잠깐 오. 만들었다 껐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런 데이터들을 각 토대로 업체에서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치.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라면 그 작은 영세 기업들도 크게 돈 안 들이고 일단 자체적인 어떻게 보면 SNS 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 계정처럼 만들어서 쓰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이 SNS를 하는 애들 중에 어떤 쪽이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네. 인스타그램의 뭐 본질은 사진이기 때문에 맞아. 비디오랑 사진. 본질은 사진이니까 일단 사진을 어떻게 본질은 힙스터 아니었어요? 본질은 힙스터죠. 본질이 힙스터. 힙스터 다 죽은 지 언제 어떻게 힙스터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토나리가 와 계십니다. 일단 그 오토날입니다. 네. 뭐 사진 장소나 모델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아닙니다. 거기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찍어야 된다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토날이나 네. 뭐 저 같은 경우 저 인스타그램의 사진 장수가 보통 뭐 7,000장, 8,000장 네. 이 정도 되거든요. 저는. 네. 네네. 제가 7,000장 되고 모토날이가 한 8,000장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네. 사진을 어떻게 올리냐면요. 네. 그냥 막 찍어요. 네. 일단 막 싹싹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네. 놓치기 전에 빨리 찍으세요 사진을. 일단 네. 습관이 찍고, 돼야 되네. 네. 좀. 네. 많이 찍고 그리고 나중에 보정하세요. 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고 이게 사실 모토나리가 해야 신빙성이 있는데 네. 모토나리가 하는 걸 제가 보고 따라했으니까. 근데 모토나리는 자꾸 더듬잖아. 가지고. 더듬는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네. 어쨌든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해드리는 어플은 네. 우리가 7화였나요? 뭐 사진 폰찰럴리압. 특집 때도 말씀드렸던 VSCO라는 어플을 저는 가장 많이 써요. 야, 여전히 그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 추천을 네. 해주시는 여전히 추천해드리고 있고 여전히 계속, 끝판왕이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여전히 끝판왕이에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네. 라이트룸이랑 그다음에 어퍼처와 같은 네. 그런 사진 편집 전용 전문가용. 전문가용 프로그램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것들을 어플로 옮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필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필터들도 네. 전부 다 지금 현업에서 쓰이고 있는 필터들인 네.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유지되고 여전히 끝판왕인데 네. 서비스가 안 커진 게 신기해요. 뭐 사실 키우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인들보다는 전문가 대상으로 좀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보통 이쯤 되면 네. SNS로서 성격을 완전 키워가지고 네. 인스타그램을 한번 안 쓰고 듣자 막 네. 이렇게 자기들 것만 쓰게. 약간 그럴 만도 한데 그러지는 않네요. 귀찮은가? 귀찮은 것 같기도 해. 뭐 그런 건 그런- 아니고 네. 필터 장사로도 이미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굳이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상대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밥그릇 우리 뺐다가 자기가 자가발전 같은 거네요. 자가발전처럼 본업으로 이미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VSCO라는 어플을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네네. 필터 무료 필터가 굉장히 자주 풀려요. 맞아요. 무료 필터가 나올 때 푸시를 주거든요. 어플이. 그래요? 아 네. 맞다 깔아놓으면 주더라. 네, 푸시를 주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것도 좋고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 마음에 드는 필터 한두 개 정도는 사갖고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무료 필터 지금 열려 있는 것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필터 뭐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말씀 끝나고 물어볼게요. 네. 필터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 물어볼래. 네. 그 필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너무 많아서 네. 하나씩 맞아. 다 적용해보고 해볼 나서 네. 좋은 게 뭐였더라고 까먹을 그냥 정도거든요. 그날 기분 따라서 아무거나 괜찮은데 이러면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필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그 설정에 들어가시면 내가 자주 쓰는 필터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골라놓는구나. 페이버릿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미리 골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자주 쓰는 것처럼 앞쪽에 당겨놓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마다 필터가 좀 다르게 먹히기 때문에 다 눌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눌러보고 누를 때 마음에 드는 거는 밑에 이름이 조그맣게 쓰잖아요. C1, 뭐 D1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걸 그냥 기억하는 수밖에 그래, 야 영어 두 개 숫자 하나밖에 안 돼. 그것도 못 외움. 죄송합니다. 사실 뭐 원시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래서 발전을 못해. 필터를 VSCO가. 먹이고 나서 네. 네. 마음에 드는 색감을 찾아요. 찾으시고 나서 필터로 먼저. 네. 찾으시고 나서
이게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네, 필터 스패너. 모양 말고 스패너 모양의 아이콘 네. 누르면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더라고. 왜냐하면 필터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가장 이제 예쁜 사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 첫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회전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회전하는 거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구도. 수평을 조금 맞춰줘요. 그래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맞춰. 어. 그 사진 안에 그 각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맞춰줘요. 네. 그거를. 진짜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도 네. 잘 맞춰져서 사진을 좀 수평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네, 사진을 가장 중요한 건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재미로 찍은 사진이 아니고서야 좀 작품 사진처럼 내고 싶다 그러시면 수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레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막 점 찍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그거 뭐예요? 그걸 누르면 사진에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거 안 좋잖아. 필름 모릅니까? 예? 근데 사진에 일부러 노이즈를 좀 끼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힙스터적인 느낌을 내는 거예요. 그치. 왜 힙스터는 그래? 필카를 써야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네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 다 아는데 무슨 필카 느낌을. 물어봐 그러면 나도 몰라 임마. 코닥이 왜 망했어? 근데 사진이 그걸 하면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약간 날것의 느낌이 나요. 그치. 그래서 약간 저는 그걸 자주 쓰는 편인데. 근데 그거는 뭐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무슨 기능이야라고 생각하실까봐 네.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섀도우 세이브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뭐 하는 기능이냐면 너무 밝아서 네. 거기가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하얗게 된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네. 하이라이트 세이브를 좀 코 높여주면 있는데요? 코인데라거나 아니면 뭐 햇빛이 찍혔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이제 밸런스가 맞게 돼요. 그리고 역광에 찍혀서 아예 시커멓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섀도우 세이브를 누르면 올리면 하얗게 조금 변해요. 그림자를 좀 지워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까만 부분을 밝게 만들고 밝은 부분을 어둡게 만드는 표백제요? 그런 기능들을 신기하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 섀도우 세이브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 많이들 막 쓰는 뭐 색감을 아예 완전히 바꿔버린다거나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잘 안 쓰이는군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 너무 인위적이니까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컨셉의 사진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런 거 하면 막 정육점 빛나고 그래. 예쁜 사진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쁜 필터 고르고 네. 두 번째 수평 맞추고 네. 그다음에 그레인 조금 한 플러스 1 네.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약간 한 꼬집 정도 끼얹고 네 그다음에 그 하이라이트랑 섀도우 적당히 수정해 보기 주시는 좋게. 게 그렇게 하면 원본에 기반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쁜 사진이 먼저 나온다. 그레인을 조금만 넣으면요 인스타그램을 옮기는 과정에 그레인은 없어져 버려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그래서 조금 잔뜩 끼얹어야 되는군요. 조금 많이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망드는 VSCO로 보정하고 인스타에선 그대로 올려요? 네 인스타에서는 인스타 필터는 안 써요. 저는. 이게 VSCO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게 그냥 올리면 바로 인스타로 쏠 수가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원본 그대로 예전에는 막 잘리고 뭐 하고 이랬는데 인스타가 이제는 갖고 오니까. 직사각형이 지원이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확인. 그럼 인스타에 있는 필터 자체는 그냥 없이 오리지널로 바로 올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VSCO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랑 VSCO를 잘 쓰셨으면 네. 이번에는 그렇게 편집한 이렇게 편집한 사진들을 뽑는 꼭 저는 이제 나중에 네. 그 오프라인에서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레인 넣어서 뽑나요? 그래 넣어서 넣어서 끼얹어서 뽑나요? 당연히 넣어서 뽑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은 정말. 엄청 새로서 뽑은 디지털 사진이지만 왠지 필름을 재인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의 사진을 내기 위해서 필름을 저는 찍고 그러면은 두 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스냅스. 스냅스 들어본 것 같은데? 유명하지 않아요? 스냅스 사진 찍는 인화 거? 서비스죠. 전에 하지 않았나요? 안 우리가 했나? 했었던 아니야 했었던 것 포천연합에서 같아요. 했었어요. 응. 네. 네. 어쨌든 스냅스에서 저는 엽서 인화를 많이 써요. 네네. 그러니까 사진 인화 같은 경우에는 네. 유광주에 와요. 그래서 사진이 반짝반짝거려서 그레인 느낌이 안 살아. 아, 이게 참나.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어. 근데 네. 이 엽서 인화를 하면요. 네. 네. 그 사진이 무광지에 넘어오고 뒤는 엽서로 실제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네요. 네. 진짜 우표 엽서처럼. 붙이는데 네, 그거 우표 있고. 붙인 데도 있고 주소 쓰는 데도 있고 진짜 엽서처럼. 네, 엽서처럼 와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한 10장에 7,900원. 싸네? 나 만들래. 요새 할인해서 6,320원 할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엽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딴 데도. 찾아보면 뭐 사진 인화 서비스 널리니까. 근데 왜 스냅스를 추천해드리자면 앱이 잘 돼 있어요.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사진을 요청하기에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두 번 나눠서 뽑아봤는데 한 네. 번은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뽑아봤고 네. 한 번은 인스타그램에서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써봤거든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불러오는 기능은 쓰시면 안 됩니다. 화질이 왜요? 많이 화질이 열어지지 않아요? 너무 안 좋아져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화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이미 그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1000x1000으로 네.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뽑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기존에 스마트폰에 아이폰에 있는 게 좀 안 좋다 해도 3000이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면 핸드폰 VSCO에서 내보내기 할 때 액츄얼 사이즈로 하면 원래 사이즈로 내보내기가 네. 되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보정한 사진을 스냅스에서 출력을 하시면 고해상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출력된 엽서를 그러면은 뭐 선물할 때 쓰시던가 어쨌든 주변에 줄 때도 이렇게 해서 주고 그게 좀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준다는 게 뭐 있죠. 얼마나 걸려요 만들면? 만들면 3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네 되게. 하루 동안 만들고 하루 동안 배송 시작하고 그 다음날 도착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가발전 로고로 엽서 만들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듣고 있습니까? 해서 열로 보내라고. 아니 그냥 벽에 붙여놔. 아니, 잡지 같은데 껴서 주려고. 우리가 만들어서 줘야지. 멍청이들아. 네, 그래서 이런 그 스냅스에서 엽서 인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을 네네. 집에서 뽑고 싶은 거예요. 아, 뭐 프린터 사용해서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포토 프린터들을 많이 알아봤거든요. 네네. 캐논에서 나오는 것도 알아보고 뭐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포토 프린터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포토 프린터라는 게 내가 말한 거는 그 아망드가 얘기한 건 큰 거죠. 큰 프린터기. 큰 프린터기도 있고 큰 프린터기를 얘기하면 그 사진 인화 용지를 네네. 뽑는 거고 전문지 같은. 네, 아니면 뭐 캐논에서 나오는 포토 프린터 그냥 손바닥만 해요. 네네네. 손바닥만 해서 그 안에다가 인화 용지를 넣고 거기서 네. 나오는 거라서 실제 사진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거는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뽑는 기계를 한번 진짜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폴라로이드랑 똑같이? 그 폴라로이드는 넓적한 사진이고 인스탁스는 좀 길쭉한 사진이잖아요. 그쵸, 네. 이번에 소개드릴 건 인스탁스로 나오는 사진인데 뭐 폴라로이드라고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 출력한 그 인스탁스나 폴라로이드랑 똑같은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보면 폴라로이드 모양으로 그냥 출력해주는 서비스가 맞아요. 많은데 테두리 씌워가지고 억지로. 네. 근데 이번에 소개드리는 인스탁스 인스탁스 쉐어라는 네. 기계를 이용하시면요 실제 인스탁스 필름을 넣고 거기서 사진이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이건 있습니다. 저기 기계를 사야 되는 거네요. 네, 진짜로. 기계가 네. 좀 가격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게 느낌이 굉장히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스탁스나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폴라로이드 자체의 문제점이 이제 필름 생산이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유지비가 좀 비싸다는 문제점은 있겠네요. 폴라로이드 필름은 뭐 생산을 서드파트 업체에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좀 비싼데 이건 어차피 인스탁스 후지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스탁스는 아직 되고 있나 보네요. 네. 그다음에 인스탁스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필름 자체가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신에 뭐 그만큼 느낌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손쉽게 편집하고 그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인스탁스 카메라 그냥 카메라로 찍었을 때 네. 가장 단점이 똑같은 사진 한 장밖에 못 가진다는 게 좀 단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스탁스 쉐어를 이용하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핸드폰에서도 바로 돼요? 네. 핸드폰 어플이랑 이 기계랑 연결을 해서 뽑는 거기 블루투스로? 때문에 와이파이로? 네. 어.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이 인스탁스 쉐어라는 기계랑 그다음에 핸드폰이랑 네.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이제 쉐어로 사진을 보내면 이제 사진이 출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럼 거죠. 포토볼이니까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바로 이제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전기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유사한 기계들이 뭐 LG에서도 나왔었고 네네. 여기저기서 좀 나오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프린터 생산하는 곳에서는 다 한 번씩 도전했던 것 같은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망드가 생각하시기에는 인스타에 있는 게 제일 왜냐하면 네, 인스탁스가 그런 필름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게 네. 각자 고유의 그 인화 용지를 쓰고 카트리지. 있어요. 뭐 Z 잉크, G 잉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LG 같은 경우에는 LG에서 나오는 카트리지 꼭 써야 되는. 네, 그런 것도 써야 되는데 사실 인스탁스가 망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후지가 망할 리는 네, 없으니까. 후지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인스탁스는 뭐 언젠가 네. 어디서 딴 데서 만들 것 같아. 서드 파티처럼. 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서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가장 필름이 떨어지진 않겠다. 하긴 얘기한 대로 하자면 LG에서 갑자기 그 프린터기를 쓰다가 LG에서 우리 이제 이 안 라인을 할래. 안 할래 그러면은 더 이상 카트리지 못 구하는 건데 네네. 인스탁스 쉐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탁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가 단종될 리가 없다. 네네.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쉐어가 원, 네네. 투가 있어요. 아 기계가요? 네, 그 원은 뭐 가격이 한 14만 원대, 투는 25만 원대. 비싸긴 비싸다. 비싼데 네. 투는 최근에 나왔어요. 네. 최근에 나왔는데 색상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온다는 장점 외에는 뭐 그러면은 그 뭐야 저기가 안 보이잖아. 뭐 그레인? 그레인이 안 보이는 거야. 폴라로 이거 인스타스 뽑을 때 그레인을 살리기는 좀 사실 어렵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보다는 1을 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오히려 화질이 더 안 좋은 게 낫다. 화질이 좀 안 화질이 안 좋진 않아요. 네. 그냥 2가 더 선명하다 뿐이지. 덜 해야
이게 좀 약간 더 그 인스타스 사진 같은 느낌이 나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필름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20장에 12,000원? 이게 제가 계산했을 때 대충 한 장 500원 꼴이더라고요, 거의.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꽤 비싼 편인데 네. 집안에 인테리어 할 때도 괜찮고 누구 그쵸. 친구들한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500원에 그냥 전에 찍었던 사진 하나 주는 건데 예전에 내가 너 찍었어 하면서 주는 게 굉장히 마음으로서 다가오는. 지금 그리고, 당장 찍어야지만 원래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리고 뭐 같은 사진을 여러 그룹에서 나눠 가진다거나 그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인스탁스 쉐어 추천을 드리는 좋은 것 편입니다. 같습니다. 저는 취미로 굉장히 많이 뽑아놔요. 친구들이랑 찍으면.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타스 쉐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진을 내가 찍어서 엽서든 어떤 형태로 출력을 해서 쓴다는 거에 좀 메리트가 일단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괜찮죠? 네. 뭐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다가 이제 이긍정이가 약속이 있다고 그래갖고 먼저 갔는데. 네. 어쨌든 지하철과의 약속. 지하철과의 약속, 막차와의 약속 때문에 네네. 갔는데 이번 특집도 지난주 특집 못지않게 즐거웠네요. 네. 저는 좀 2부 사진을 어떻게 준비할까 했는데 제가 실제로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하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괜찮은 저랑 똑같은 플로우로 쓰실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런 이 부분들, 플로우 범주 안에서 뭐 저한테 필요하신 게 있다면 좀 빼가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지난주와 이번 주의 그 특집들이 다 이렇게 강력한 정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취미 특집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겁이 나는 순간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반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네. 더 재밌는 특집을 가지고 다음 주 대망의 은실장 취미 특집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